올해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엔저 바람을 타고 일본 여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정보 카페나 커뮤니티에는 여행 후기에 관한 글들이 다수 올라오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후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182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9만 5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 신고를 의무화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바빠진 숙박업계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욱더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나 택시 등 운수업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택시업계는 6년 전부터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고 미국과 인도, 스리랑카 등 그 국적도 다양합니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 인재 수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일본의 한 취업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비율은 30%를 넘어섰고 올해는 더욱더 많은 43%의 기업들이 향후 채용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 절반이 넘는 50.5%의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응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왜 이렇게 고용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변화하는 일본의 노동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만큼이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은 1995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6%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07년에는 21%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지난 9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29.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로 집계됐는데요.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80만 명 이하로 집계됐는데요. 인구가 줄고 젊은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월 출생률 저하 문제로 일본이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도산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도산을 신청한 기업은 100개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늘었고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쿄 등 시내 번화가에는 종업원이 없어서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는 음식점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싱크탱크 리크루트 웍스 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기준 일본의 노동인구가 1100만 명 모자라 모든 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교통과 건설 등 노동 집약적인 부분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현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택시 업계의 경우 운전자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58.3세로 고령층이 대다수였습니다. 버스 업계에서도 운전기사가 부족해지면서 버스 노선 자체가 사라지고 있죠. 오사카의 한 버스 업체는 지난달 11일 인력 부족과 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부터 버스 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일본 오키나와 현에 있는 호텔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95%의 호텔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등 일본 사회 곳곳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능력 있는 고령 노동자를 확보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손 부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시니어 세대 고용을 해법으로 꼽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한 우동 체인점은 지난 4월부터 현장 책임자의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높였고 KFC도 점장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이 곳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일본 정부가 택한 방법은 바로 외국인 유입을 통한 노동력 확보입니다. 본래 일본은 외국인 이민에 거부감이 큰 나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본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개선하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5년간 최대 34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방침을 밝혔고 외국 인력의 일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이민청도 설립했습니다. 지난 4월 일본 현지 매체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를 도입한 지 30년 만에 폐지하고 새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새로 도입할 제도에는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
특정 기술자라는 체류 자격을 신설하고 이직이 어느 정도 가능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간호나 건설, 항공 등 12개 산업 분야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특정 기능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호 그리고 2호 두 개의 비자로 나뉩니다. 최장 체류 기간이 5년인 1호와는 달리 2호 비자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2호 비자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성은 특정 기능 비자 대상에 버스를 포함한 자동차 운송업을 추가하고 외국인 운전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비해 인력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본이 더 이상 매력적인 노동시장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로 일본의 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일본 도쿄의 최저임금은 1,072엔으로 미국 뉴욕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여기에 엔화 가치도 크게 떨어지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일본 기업을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지난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32년이 되면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본에 일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10년 후 일본 현지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임금이 일본의 50% 이상에 도달하면서 굳이 일본에 올 매력이 없다는 이유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건설 기술자 임금은 월 20만엔 안팎인데 베트남의 경우 숙련 노동자는 월 2,500여만 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까지 와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임금 인상률 정체는 일본이 해외 노동자를 유치하는 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일본은 베트남과 남아시아 등지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들어오길 원하지만 경쟁력은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요. 지난 2020년 일본 매체 NHK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총 70%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57%에 그쳤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말이나 문화의 차이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나 치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또 자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 허용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직이 만약 가능해진다면 지방 인력이 임금이 높은 도시 쪽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불법 체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 하지만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